안산의 점사 맛집 용화당 연화부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반기 이 12띠 중에 소띠의 운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소띠 운세를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도 대체로 지금 2024년 갑진년에 운이 하반기 때 들어오시는 띠분들이 상당수 있으세요. 근데 소띠도 다 너무 좋게 하반기에 운때가 들어오는 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소띠분들 성격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소띠들은 고집이 세. 많이 세. 막 남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도 내 고집대로 가시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남의 말도 잘 안 들어. 듣는 척 하는데, 나는 네 말 듣고 있어 하는데, 결국에는 내 맘대로 해. 그런 분들이 많고, 이분들은 근데 다, 불행이라고 불행이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어. 본인이 알아서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분들이 많으셔. 그리고 이분들은 참 일복이 많죠. 우리 소 그렇잖아. 우리 시골에서 소가 제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띠분들은 일복이 터졌죠. 남들은 이렇게 쉴 때 소띠분들은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계속 뭔가를 해야 돼서 참 몸쪽으로 좀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지, 심적이보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이 생각 저 생각 되게 많으셔.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무당들이 봤을 때 약간 신가물이나 이제 조상을 많이 탄다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소띠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무당들 분 중에도 이제 소띠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고, 이런 많이 이렇게 조상을 탄다고, 이걸 어떻게 쉽게를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조상을 탄다고 하는데, 저희가 말할 때는 이런 음의 기운을 많이 타시는 분이 소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 어쨌든 2024년 갑진년으로 들어와서 하반기 운세를 봤을 때는 이분들 금전운과 문서운이 좋아. 금전운과 문서운도 좋고, 운때가 이분들은 이제 확 들어온다기보다는 천천히 들어와서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 말이나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 2025년까지 이렇게 운때가 점점 좋아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는, 자, 61년생 신축생 64살이시죠. 자, 이분들은 우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몸수가 조금 안 좋아. 상반기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도 이 몸수 안 좋은 게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재물운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재물운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상반기처럼 좀 막 금전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고요. 그리고 이 64세 신축생들 같은 경우는 이동 변수가 조금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좀 옮겨야 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시고 계신 일에 좀 변수가 생기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만 좀 유의하시면 그렇게 크게 많이 걱정할 건 없다. 그냥 몸수 안 좋아지는 거랑
그런 것만 좀 걱정하시면 다른 거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조금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73년생 개축생이시죠? 52살. 자, 이분들은 61년생 분들하고 비슷해. 몸수가 안 좋기는 해. 근데 이분들은 금전수도 안 좋아.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이제 금전수랑 몸수가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반기 그래도 조금 중간 정도 들어서면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하시다 보면, 그거는 또 운대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천천히 하시고 싶은 일 생각하시면서 계획 잘 짜시면서 하시면 하반기 운세는 몸수 근점 빼고는 뭐 다른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85년생 울축생 40살이시네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구설수가 조금 있으셨어. 구설수도 좀 있으셨고, 막 주위에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하반기에는 그걸 조금 그 주의를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연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인연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혼자이신 분이나 따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 짝이 생길 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 정축생입니다. 28살이시죠. 이분들은 조금 친해지는데 오래 걸려. 좀 오래 걸리고, 근데 친해지면 또 진국이야.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남들의 눈에 비칠 때는 어떻게 보면 신중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가가기 쉽지 않다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다른 뭐 61년생이나 73년생이나 85년생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97년 정축생 분들이 그래도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쉼없이 그러니까 나이가 젊으시잖아. 근데 이렇게 쉼없이 달려오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좀 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무언가 놓친 건 없는지, 내가 뭔가 빠뜨린 건 없는지, 내가 뭘 실수를 한 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달려오신 분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휴식과 충전이 좀 필요해요. 휴식과 충전을 이제 안 하시다 보면, 너무 앞만 보다 보면 이게 몸적으로 이게 무리가 올 수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하반기에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천천히 좀 휴식도 즐기고 뭐 여행도 좀 다니시고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어울리시면서 좀 약간의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이분들은 하반기 운세를 보면 금전도 따라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큰 노력 없이도 아까 제가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금전이 따라 든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내가 이렇게 쉰다고 해서 뭐, 내가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셔도 돼, 이분들은. 금전운도 따라 들기 때문에, 몸 생각하셔서, 휴식과 이런 충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소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소띠. 금전은 선생님 보시기에 네네. 몇 월 달이 제일 괜찮은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음력으로 7월 달로 금전운이 그래도 세게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무리한 투자나 이런 뭐 주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빠지시게 되면 힘드시겠다. 왜냐면 금전운 들어온다 그래서 나 금전운 들어와? 나 그러면 뭐 땅도 사고 뭣도 사고 막 뭐 불려야지. 주식을 사야지. 막 로또를 사야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풀어가시면 그게 부정으로 돼서 금전운은 들어오나 그게 부정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 그 금전이 들어오는 거를 저축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거지 어디다 자꾸 막 이런 사행성 이런 거에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수 걱정됩니다. 사고수. 네.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 좀. 소띠분들은 음력으로 한 9월 정도로 보여져요. 음력으로 9월 정도에 사고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양력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수단에 대한 사고수가 좀 크게 느껴져요. 뭐 사고수도 여러 사고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차, 뭐 기차, 뭐 이런 그런 이동수에 대한 이동하는 이런 거에 대한 사고수가 크게 보입니다.